안녕하십니까, 더펄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성남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성남시는 남한산성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1970년대에 성남시로 명명이 된 지역입니다. 원래는 광주군 세촌면, 중부면, 돌마면, 낙생면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둔전리가 보이시죠? 이 둔전리는 지금은 서울공항이 있는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아주 넓은 곡창지대였습니다. 여기서 옆에 있는 탄천이 흘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곡물 생산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둔전리가 개발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도로의 좌측으로는 고등동 마을인데, 고등동이 지금은 이제 개발돼서 아파트가 다 들어섰죠. 저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 부분은 서울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서울공항 때문에 성남시에서도 고도 제한이나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렇지만 안보면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진궁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수진궁은 원래는 그 세종대왕의 7째 아들 평원대군이 일찍 죽었을 때 그 묘를 영장산 남쪽에다가 묘를 쓰고 그 묘를 관리하는 별궁을 수진궁으로 지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종의 둘째 아들 제한대군, 선조의 영창대군, 현종의 명선 명예공주 제사도 같이 묘 관리도 하고 제사도 지내는 별궁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수진궁은 지금 세종문화회관 그 맞은편 쪽에 조선시대 한성 중부 수진방에 자리하면서 후사가 없이 죽은 왕의 자녀 및 후궁들의 제사를 관리하던 그런 집입니다. 그랬다가 예종의 둘째 아들 제한대군의 이제 집이었다가 뭐 나중에 이런 그 여러 그 왕실의 제실로 사용을 하게 됐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도로가 수린이 고개에서 이 모란 쪽으로 이렇게 가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모란 고개가 되고요. 여기가 태평역 사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수정경찰서가 여기 있고요. 벌터산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수진동이, 옛날 수진궁이 있던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수진궁을 지나고 나면 그 옆에 있는 그 마을들이 숫골입니다. 숫골은 예전에 그 참나무가 생산 거기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 참나무를 수술 생산해 가지고 한양이나 남한산성에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탄리라고 하는 지역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경찰서 맞은편에서 성남초등학교에 이르는 지역으로 수진동, 태평동,
신흥동이 그 마을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는 이 산이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시고 계시는 영장산입니다. 고도 제한의 그 완화에 이제 저기 많이 도움이 되는 영장산이죠. 그 영장산 앞에가 태평동입니다. 태평동, 여기 1동, 3동, 2동, 4동 이렇게 습니다. 원래는 1동, 2동이었다가 1, 3동으로 2, 4동으로 분동이 됐죠. 그리고 앞에 보시는 여기 부분은 신흥동입니다. 신흥동에서 영장산을 바라본 사진을 1970년대에 찍은 것입니다. 서울에서 광주 대단지 사건 때 와가지고 좀 지난 그런 시절이죠. 1980년대 초나 70년대 후반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부분이 시청이 있던 자리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역이 그래서 탄리, 숫골 이렇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숫골 윗부분에 보면 옛날에 법륜사라고 하는 절이 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절이 왜 없어졌냐? 이 절이 인조 때 창건된 절인데 영창대군이 죽었을 때 그 원찰 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수정구 태평동의 금빛초등학교 윗부분에 있습니다. 1970년대 개발할 때 동대동이 발견돼 가지고 태평동사지, 탄리사지라고도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법륜사터를 가보니까 주소로 보면 이게 옛날 이게 헌집,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집인 것 같은데 이게 한 채가 아니고 두 채예요. 10평씩 한 채, 두 채. 그런데 이 주소지로 법륜사 터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는데 법륜사는 이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를 수리할 때에 이 법륜사 절을 해체해 가지고 그 목재를 가지고 가서 봉은사를 수리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륜사가 흔적도 없지요.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봉국사입니다. 봉국사는 조계사 말사인데 고려 현종 19년에 창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현종 15년에 공주 명선 명예공주가 갑자기 어려서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 공주의 능 근처에 있던 이 절을 중창했다고 하는데 아마 영장산 그 밑에 남쪽에 거기다 묘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고 바로 옆에 있는 봉국사를 좀 수리해 가지고 명선 명예공주의 제사도 지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봉국사의 옛날 모습입니다. 아주 좀 사진도 벌써 이렇게 옛날 모습같이 보이죠. 지금은 요즘 모습입니다. 봉국사 위로 보면 그 보금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금물은 뭐냐면
평안도 안주목사를 지낸 정호라는 분이 이 지금의 복정동에 와서 살았는데 그 후에 이제 5대에 걸쳐서 높은 벼슬도 하고 잘 살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집 안에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어서 복이 많은 사람 집에 우물이다 해서 복음물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 복음물은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는 사실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고요. 그 마을의 그 사실은 유지분이 그걸 기념해가지고 복음물을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 재현한 복음물은 복정동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물 위로는 기와골이 있습니다. 기와골은 옛날에는 그 기와말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복정동 송삼서 일대에 옛날 남한산성에서 사용했던 기와를 굽는 장소다 해서 기와말이라고 하고 그 고을을 기와골이라고 부르다고 합니다. 그 마을 앞에는 이렇게 기와말이라는 기념비석이 있습니다. 복정동이라 하죠. 이 복정동에 다 같은 안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기와골 옆에 가면 오른쪽에 가마골이 있습니다. 이 가마골은 남한산성 축성할 때 사용한 기와와 옹기로 굽던 가마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옛날에 이거 개발되기 전에 있었던 기와말의 가마골의 모습이에요. 가마절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흔적도 없이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가마절의 맞은편 쪽에 보면 남한산성에서 여기 복정동으로 가는 큰 도로가 있고요. 그 건너편은 창말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창말은 근래에는 창곡동이라고 불러서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창곡동에 창고가 있어서 그 둔전린 그리고 이제 탄천 일대에서 생산된 군량미를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다. 이 저장된 그 창고에 있던 군량미나 곡식을 봄에 이제 백성들한테 대여를 해주고 가을에 다시 대여한 곡식을 걷어들이는 그래서 보관했던 창고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군사들이 병기를 저장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창고가 있었으니까 전기 저장을 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이 원래는 창말이었는데 그 후에 창곡동이 되고 요즘에는 그 유명한 위례지구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옛날에 창말이었다는 표지석이 있고요. 그리고 요 사진은 개발 전에 있었던 창곡동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개발 후에 이제 위례지구가 됐지요. 위례지구는 성남시 그리고 서울 하남지구 세 군데서 그 면적을 각기 관리하고 있는 그 위례지구인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남한산성 산 밑에 있는 그런 마을이고 이쪽에는 아파트 마을이고 그렇습니다. 창말에서 고개를 넘어오면 독정리라고 하는 독특한 마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광주군 세촌면 판동이었는데 일대에 참나무가 많아서 숯을 많이 구워가지고 숯을 저장했던 창고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숫골 동쪽에 숫골은 이제 성남초등학교 있는 데까지가 숫골이고요. 그 오른쪽에 동네 정씨가 정자를 짓고 글을 가르쳤다고 하는 그런 독정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정리에 처음 사신 분이 정형운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손자 정대년이라는 분이 지금의 신흥주공 아파트였으니까 요즘에는 포레스티아 아파트라고 하죠. 그 아파트 자리에 정자를 짓고 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 독정리가 있던 자리에 지금은 수정구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청 위쪽으로가 지금 포레스티아 아파트가 되겠죠. 금광리입니다. 지금은 금광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고려 말에 불사이군, 절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절개를 지킨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 김약시라는 분이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하고 조선을 건국했을 때 벼슬에서 물러나 부인과 함께 경기도 광주군의 금광리, 전에는 중부면이라고 했겠죠. 거기에 산골에 은거를 하였는데, 그 후에 김약시의 자손이 집송촌을 이루자 세상 사람들이 광상 김씨네가 사는 마을이다 해서 금광리라고 칭하였다고 합니다. 김약시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응거하고 살 때 후손들에게 자신이 여기서 산다는 것을 절대 알리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선에서는 벼슬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었겠죠. 여기 모습이 지금 금강동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금강리, 지금은 금강동.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사진은 단대동 오거리인데, 단대 오거리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신구대학교 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남한산성 가고요. 그런 곳인데, 여기가 그 유명한 금강동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비문이 있는데, 고려직제학 김공 약시지묘라고 하는 김약시님의 비문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옮겨갔습니다. 성남에는 제법 넓은 하천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독정천하고 단대천하고 대원천이 있습니다. 이 독정천, 단대천, 대원천은 성남을 이렇게 그 높은 지역에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흘러가는 세 군데 낮은 지역인데, 독정천은 창곡중학교에서 시작해 가지고 탄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중천이고요. 단대천은 저 높이에 있는 남한산성 남문에서부터 물을 모으고 시작돼 가지고 을지대 앞을 거쳐서 신흥동 종합시장, 송어시장, 모란사거리로 해서 탄천으로 유입되는 중천입니다. 대원천은 상대원 쓰레기 소략장에서 시작이 돼서 하대원 모란시장을 거쳐 탄천으로 유입되는 중천인데, 여기 사진 중에 제일 위에가 이제 대원천이 되겠습니다. 대원천 복귀하기 전 모습입니다. 아마 이 사진에 보시면은 1980년대 후반인 것 같습니다. 이 개천변으로 이렇게 쭉 모여서 파라솔이 쭉 있지요. 이 파라솔은 바로 모란시장입니다. 옛날에 처음 태동했던 모란시장. 이게 눈 빠르고 보시면 이렇게 곡식도 팔고 하는 것도 보이죠.
그래서 이 다리가 있고 이 옆부분이 모란시장의 시작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다리 건너와서 복개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모란시장을 했고요. 지금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단대천인데 저기 남한산성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탄천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송호시장 부근이고요. 이 맞은편 쪽이 종합시장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왼쪽에 보시는 것은 독정천인데, 독정천 이제 복개천 하기 전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 큰 건물이 미즈노라고 회사의 건물인데 아마 의류를 생산했던 것 같습니다. 미즈노가 의류에 상당히 유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 건물을 정병원이 인수를 해서 많이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합병원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은 태평역 사거리에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성남시에서 조금 이렇게 지내다 보면 좀 어려운 때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요즘에는 80 성남 민권운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광주 대단지 사건 이렇게 불렀죠. 1971년도 8월 10일 날 광주 대단지에 있는 빈민층이 도시화 과정에서 파생한 소유와 개발의 구조적인 모순에 반대해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여기 광주 대단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된 약도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청계천이나 서대문이나 이런 곳에서 마구잡이로 군용차에 실려온 빈민촌 사람들이 초기에 살게 된 천막집입니다. 천막만 대량으로 군용천막입니다. 살았고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도로가 생기고 여기 이제 송호시장, 여기 보면 송호시장입니다. 송호시장이 신흥동이 이렇게 마을에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짓고 저기 하고 했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이전에 단대 5거리 72년이니까 성남시가 되기 이전이죠. 성남 출창소 시절에. 그리고 여기는 72년도 은행동 모습입니다. 달동네라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참 어렵고 고생했던 분들이 많았죠. 애기를 업고 스스로 이렇게 얼키설키 하면서 벽돌 쌓고 집을 짓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김창숙 씨라는 분이 누구냐? 이분은 육군 대령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제대 군인들을 모아서 모란 개척단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땅을 한 사람한테 한 군데만 팔면 되는데 한 20명한테 팔고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7억 정도의 땅을 사기했다 해서 이분이 결국에는 구속이 됐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렇게 그런 투기 사기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0 성남 민권운동, 원래는 여기 땅을 주민들한테 줄 때 평당 2,000원씩에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동안 이것저것 일을 벌리다 보니까 재정이 악화돼가지고 평당 15,000원에 10평을 팔면 15만원, 취득세 3,000원에서 15만 3천원을 부과했어요. 아까 좀 전에 그 법륜사 터에 보셨던 것이 10평짜리 2개인데 보통 성남집들이 20평이거든요. 그리고 30평, 40평, 50평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10평 기준으로 팔았는데 거기다가 15만 3천원을 부과했어요. 처음에 약속한 것은 2만원인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거기 제1교회 전성천 목사라는 분하고 주민들이 대책위를 결성해서 서울시장하고 협상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가 1971년 8월 10일인데 약속했던 11시에 양택식 서울시장이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양택식 서울시장 그때 김포에서 행사가 있어서 거기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쪽 사람들 그걸 알 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약 3만 명이 이거 속았다 해가지고 이제 봉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태우고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버스를 타고 막 저기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뭐하고 있냐 이래 하면서 불이 많이 났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평당 2,000원으로 환원을 하고 취득세는 없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그 봉기를 이렇게 주도했던 22명 중에 20명은 구속이 되고 2사람은 풀려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죠. 그 후에 1973년도 7월 1일 날 성남 출장소에서 성남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원래는 오른쪽 밑에 있는 성남 출장소 개소식 이래서 그게 아마 3년 정도는 그 성남 출장소로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 중부면 성남 출장소 이렇게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1973년도에 이제 성남시로 승격이 돼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집도 많이 지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성남시청 간판을 걸고 이렇게 축하하는 시민행하는 신축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많이 짧은 사이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겠죠. 저 왼쪽에 보시면 그 천림산 봉수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 봉수대는 저 부산이나 강주나 이런 그 먼 남쪽에서나 또는 저 평안도에서 한양으로 지금 누가 쳐들어왔다 뭐 어쨌다 하는 내용을 보낼 때 불을 피워서 하는 그런 곳인데 우리 그 서울 목멱산으로 이렇게 그 목멱산이 지금 남산이죠. 그리 보내는 마지막 봉수대가 천림산 봉수대입니다. 천림산 봉수대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뭐 흔적도 없이 저기 하고 있다가 성남시 문화원에서 이렇게 이제 다시 발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해놨습니다. 참 수고들 많이 했지요. 그리고 우리 뗄래야 뗄 수 없는 남한산성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문망 12년에 한산에 주장성을 쌓았는데 그 길이가 4,360보이다 해서 신라 때 처음 이제 그 산성을 쌓고 그 후에 인조 때 그 산성에다가 더해서 남한산성을 다시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했던
뭐 토성이 됐던 저기 했던 그런 그 성곽에 다시에다가 씌워서 제대로 된 그런 산성을 만들었다.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에 고지도에 있는 산성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옹성이 세 군데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여기도 옹성이 있습니다. 왼쪽에도 옹성이 하나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행궁자리입니다. 행궁이고, 그리고 이제 수어장대가 여기가 있고요. 그래서 수어장대가 있고, 그 다음에 수어장대가 있고, 여기가 이제 북문이 있고요. 여기가 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남문이고요. 주로 우리가 다니는 곳은 남문이죠. 옛날에 남문으로 거쳐서 갔는데 지금은 굴이 뚫려가지고 남문 옆에 있는 굴 따라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남한산성에 이제 여러분이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옹성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수어장대가 있고 여기 행궁이 이렇게 행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에는 상당히 많은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요즘에 있는 것은 현절사, 망월사, 장경사, 개원사 뭐해서 이런 절들이 남아 있고요. 아마 국청사는 지금 없고 터만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터만 남은 데가 많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 남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터널이 있어서 터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 내려가는데 옛날에는 남문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터널로 가고요. 사실은 성남으로 봐서는 이 남문이 있는 요 남문을 지화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남문이 있는 거기까지만 성남시입니다. 요 많은 곳은 광주시에 속해 있고요. 또 이쪽에는 또 하남시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알짜배기는 광주에서 다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분당 신도시 개발입니다. 분당 신도시 개발은 우리 88 올림픽 후에 1989년도부터 개발이 시작됐죠. 그래서 분당 신도시 개발할 때는 여기에는 야탑동부터 시작해서 도천동을 빼고 이렇게 해서 정자동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당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둔전이나 이런 데 왜 빠졌냐? 여기도 넓은 평야인데 거기는 서울공항이 있어서 군사적으로 요충지기 때문에 건들지를 못하고 여기만 분당 판도시 있는 곳으로 개발한 곳입니다. 여기가 돌마면이고 왼쪽에 있는 부분은 낙생면인데 여기는 그때 당시엔 개발을 안 하고 분당만 했던 거죠. 분당 신도시 개발했던 그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모양으로 개발을 했죠. 요 앞에 보면 이제 비행장이 있어서 거기는 안 하고 분당 신도시 개발 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옛날 모습이고요. 이렇게 짓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가 번듯하게 들어서고 탄천을 해서 좌우로 이렇게 개발이 된 모습입니다. 그 후에 또 개발할 곳이 없나 해서 생긴 게 판도 신도시 개발입니다. 판도 신도시는
분당하고는 달리 원래 분당에는 공기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세수도 많고 그래서 분당 사람들이 큰 소리를 빵빵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그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갔죠. 한전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판교 신도시가 개발이 됐는데 판교 신도시는 주로 IT 기업이나 좀 부가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그런 모습으로 옛날 분당 신도시는 베드타운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판교 신도시는 물론 이런 집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생산적인 그런 신규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입주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그 성남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좀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